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나흘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지난주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전화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메일로도 서면 조사 방법 등을 문의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메일은 반송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7월 1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양수산부 등 9곳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격 사건에 대한 보고 과정과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같은 정식 감사에 착수한 지 2달 반 만에 문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의 종착지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정쟁의 도가니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을 위한 돌격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다고 적시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수사가 아닌 사냥이라며 검찰의 정치쇼라고 반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55억 원을 후원한 뒤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 의료부지에 상업용 건물을 지어 올린 두산건설.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당시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전략팀장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실장이 실질적인 구단주로서 후원금 유치와 특혜 제공을 주도하고 그 배경에 이 대표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유치하셨냐고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도 있고 그랬더니 정진상 실장은 다 그런 게 있다. 시장님의 대리인 역할을 한 거죠.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등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두 사람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6년부터 3년간 성남FC 대표를 맡았던 이석훈 전 대표는 정 실장이 구단주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며 대가성 후원금은 없었고 분명한 광고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검찰의 정치쇼라며 검찰은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공소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름이 18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이재명 시장께 보고하겠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같은 발언을 유 전 본부장이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여기에도 아무리 업자들이 작당을 했어도 이 대표는 CR도 안 먹혔다는 게 결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야당 탄압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공모를 적시했다는 건 이 대표가 성남FC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 대표를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고 칭하며 당장 사퇴하라는 주장이 나왔고 비속어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와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도 모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물타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손톱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성남시가 해체 위기에 몰렸던 성남FC를 인수해 성남 시민, 지역 기업들과 함께 살려낸 것이라며 욕설 전국을 벗어나려는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성남FC의 역사를 부정하고 욕설 전국을 벗어나기 위해 범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부각하는 논평을 잇따라내며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 라인의 전면 쇄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수사 내용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은 개천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의 둘째 날이죠.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펼쳐졌고 수많은 시민들이 가을 풍경을 즐겼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된 만큼 모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휴 즐기신 분들 많았는데요. 그 풍경을 임경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호수공원 야외 공연장이 모처럼 사람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뒤 처음 맞이하는 황금 연휴. 흐린 날씨에 아직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마임 공연가의 장난스런 연출에 마스크 없이 활짝 웃는 표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알록달록 눈길을 사로잡는 가을 국화꽃을 배경으로 가족들 모습을 담느라 분주했습니다. 날씨가 흐려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들 구경하니까 좋았어요. 여기 코로나 때문에 밖에 사람들도 많이 없었는데 조금씩 풀리니까 사람들도 많고 해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중단됐다 3년 만에 문을 연 고양 가을꽃 축제에는 첫날에만 약 1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전남 해남과 진도의 경계인 웃돌목에서도 역시 3년 만에 명량대첩 축제가 열렸습니다. 웃돌목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대파한 곳. 이순신 장군의 대승 장면이 그래픽으로 생생하게 담겼고 밤하늘에는 드론과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구절초로 유명한 전북 정읍에서도 활짝 핀 구절초들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나들이 객을 맞이했고 두 번째로 열린 전남 정원 페스티벌에서는 60여 개의 크고 작은 정원이 시민들을 반겼습니다. 나무 사이사이 숲에 놀이터들이 좀 많고 그래서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남해 독일인 마을에서는 오늘까지 사흘 동안 맥주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공연을 보며 맥주와 소시지를 즐기는 사람들. 한동안 잊었던 축제를 만끽하며 가을의 활력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교통 요충지인 리만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해 영토 합병을 선언한 지 단 하루 만입니다. 미국은 환영했고 러시아군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교통 요충지 리만. 병합 선언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곧바로 러시아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시의회 건물 옥상의 러시아 깃발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경찰서에 붙어있던 친러시아 도네츠크 공화국 팻말도 떨어져 나갑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되면서 리만에서 철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Противник ввел резервы и продолжил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связи с созданием угрозы окружения союзные войска были отведены из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Красный Лиман на более выгодные рубежи.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수복한 것은
지난달 하르키우 지역에서 반격에 나선 이후 최대 전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의 병합 선언 뒤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던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전과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It sits astride the supply lines of the Russians, and they've used those routes to push men and material down to the south and to the west. And without those routes, it'll be more difficult. 불리한 전세가 이어지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변에서는 노골적으로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람잔 카디로프 체첸 자치공화국 정부수장은 러시아군의 리만 철수를 비판하면서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으로선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려는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패배와 징집령 등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쟁 초기보다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